안녕하세요. 저는 이번에 32기 노무사로 합격하게 된 김규나라고 합니다. 제 소개를 간단히 말씀드리자면은 저는 이번에 혼동차로 합격을 하였고 9년 동안의 회사 생활을 했으며 퇴사한 후에 전업으로 공부를 한 케이스입니다. 저 같은 경우에는 너무 오랜만에 공부를 했기 때문에 공부 방법에 대한 고민과 시행착오가 많았던 것 같으니 저와 같은 고민을 하고 계신다면 참고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일단 저는 31기 시험을 대비했을 때 횡쟁시험에서 논탈은 없었으나 점수가 52점으로 그 때문에 이제 소수점 탈락을 하게 되었는데요. 이후에 성봉쌤으로 강사 변경을 하였고 되려 32기 시험에서는 행쟁 점수를 72.45점, 고득점을 받은 덕분에 평균 65점 이후로 합격하게 되었습니다. 31기 당시 행쟁 점수가 낮았던 원인을 생각해보니까 행쟁도 노동법처럼 풍부한 이론과 포섭이 중요하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그 당시에도 고득점자가 많았던 성봉쌤으로 이제 강사 변경을 하게 되었고요. 그와 동시에 행쟁에 대한 합격 수기를 많이 찾아보았는데 제가 합격 수기를 보았을 때 이제 공통적으로 제시하고 있었던 내용을 보면은 첫 번째로는 사례를 통해서 쟁점을 찾아야 되고 두 번째로는 행정 과목 자체가 이제 진입 장벽이 워낙 높은 과목이기 때문에 기본 강의인 연기와 일기 수업을 듣고 이해도를 높여야 한다는 내용이었습니다. 이 내용을 토대로 이제 기수별로 이것만은 꼭 해야 한다 라고 생각하는 점을 말씀드리자면은 GS 연기는 무조건 이해입니다. 저는 1월 달에 수험 공부를 진입하였는데 이때 GS 연기의 기본 강의를 들었고 이해에 집중을 하였습니다. 여담으로 하나 더 말씀을 드리자면은 성봉쌤께서 이제 연기 때 연기 8회차 정도쯤에 사례 문제 3문제를 내주시는데 처음 문제를 보고 약간 머리를 맞은 느낌이었어요. 저 분명히 2차도 논탈 없이 시험을 봤던 사람이고 심지어 연기 때도 열심히 했다고 했는데 논점도 못 잡겠더라고요. 연기 때 이런 사람도 합격할 수 있으니까 희망을 가지고 공부를 하시기 바랍니다. 다음을 넘어가서 이제 GS 연기의 사례 문제 충격이 있었잖아요, 제가. 그래서 저는 GS 1기부터는 이해는 기본으로 하고 논점 찾기에 집중하였습니다. 즉, GS 1기의 목표는 논점 찾기입니다. 행정 과목은 다른 과목에 비해서 논점 파악을 제대로 해야지 내가 외운 이론을 토대로 답안을 작성할 수 있게 되는데 그래서 저는 성봉쌤의 1기 과제인 기초 사례 문제를 통해서 쟁점 찾기를 반복했었고 해당 쟁점에 대한 목차를 써보는 연습을 많이 해봤습니다. 그리고 이 시기에 몇 번을 반복하더라도 빠지는 목차와 논점이 있을 수 있어요. 그래도 저는 조급해하지 않았던 것 같습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GS 2기랑 3기 때 본격적으로 암기를 이제 시작하셔야 되고 사례 문제를 반복해서 풀이하셔야 됩니다. 제가 이제 이거를 작성하면서 생각을 해보니까 수험 시절에 이제 다이어리를 썼던 게 있었는데 행쟁 모고를 보면서 행쟁 모고 망함 풀면서 더 망함을 느낌 이렇게 문구가 써 있더라고요. 그 당시에 논점은 잡았었는데 문제풀이에 대한 확신이 없어서 갈팡질팡했던 기억이 지금도 생생합니다. 여기서 주의하셔야 될 점은 모고는 모고일 뿐이다 라는 생각을 가지고 복습을 철저히 해주시고 실전에서 성봉쌤의 모덕과 비슷한 답안을 작성할 수 있다라고 생각하시면은 성공할 수 있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고 그것이 저의 이제 나름의 고득점의 비결이 아니었을까라는 생각도 듭니다. 마지막으로 하나 더 강조하고 싶은 점이 있는데요. 이거는 시기와 관계없이 사례집 풀이의 중요성을 관가하시는 분들이 생각보다 많은 것 같아서 말씀드립니다. 저도 처음 이제 시험에 진입했을 때 그런 행동을 많이 했었던 것 같아요. 보통 내가 일반론만 잘 암기하고 있으면 답안을 작성할 수 있지 않을까? 라는 생각을 하실 수 있는데 노무사 시험 같은 경우에는 기본 이론을 토대로 사안을 풀이해내는 능력이 있는지를 기준으로 채점을 하는 것이기 때문에 사례풀이를 시험 전까지 반복해 주셔야 한다는 점을 다시 한번 강조드리고 싶습니다. 저는 단권화 같은 경우에는 서브노트랑 사례 연습집으로 단권화를 했었는데요. 일단 많지는 않았지만 기본서에 있었지만 서브노트에 만약에 누락된 부분이 있었던 경우에는 추가하는 방식으로 사용을 했었고 그리고 2기 때부터는 사례집 문제를 풀게 되는데 이때 각각의 쟁점별로 문제가 되는 사안을 파악을 했었고 특히 그 사안별로 무엇이 문제가 되는지를 기억을 해냈습니다. 구체적으로 예를 들자면은
사안별로 법조문이 문제가 되는 것인지 또는 판례가 문제가 되는 것인지 이거를 이제 포스트잇에 따로 작성을 해놓고 서브노트에 붙여서 표시를 해놨었고, 이렇게 해놓으면은 나중에 서브노트만 봐도 이 쟁점에서 무엇이 문제가 되는지를 떠올릴 수 있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 더 말씀드리자면은 제가 이제 강사 변경을 한 거잖아요. 강사 변경하시는 분들의 경우에는 기존 강사님의 교재를 어떻게 해야 될까 이런 거에 대해서 고민이 있으실 수 있는데, 과감하게 버리는 것도 좋은 방법이긴 하지만 저의 경우에는 이제 기존 강사가 좀 더 이해하기 쉬웠던 부분이 있었다 라고 생각되는 부분이 있었으면 그 부분을 추가하는 방식으로 했습니다. 구체적으로 추가한 방식에 대해서 이제 말씀을 드리자면은, 한 챕터를 공부할 때 이전 강사님의 기본서와 성봉쌤의 교재를 비교하면서 추가하는 방식은 아니었고요. 성봉쌤의 책을 충분히 읽어보고 완벽히 이해된다는 느낌이 들지 않았을 때는 이전 강사님의 책으로 이해가 됐었던 것 같다 라는 부분을 추가했습니다. 그렇지만 그 부분은 한 주제에 불과했었던 것 같습니다. 사례집의 공부 방법은 제가 한 단어로 얘기하면은 공식화입니다. 앞에서도 강조드렸었는데 시험 전까지 우리는 사례 연습집을 꾸준히 풀어야 돼요. 구체적으로 이제 풀이한 방식을 말씀드릴 텐데, 일단 사안을 읽으면서 판례가 나오게 되는 포인트가 있어요. 그 포인트에 줄을 그었고 그 포인트에서 무조건 써야 되는 판례가 어떻게 답안에 구성되는지를 공식화해 놨습니다. 그리고 포섭하는 방법에 대해서는 강사님의 포섭의 흐름이 어떻게 잡히는지를 교재의 사안의 해결, 그 밑에 여백이 있었는데 그 여백에 적어놓고 흐름을 기억했던 것 같습니다. 예를 들어서 말씀을 드려볼게요. 이번 시험에서는 이제 경업자 소송이 출제가 되었었는데, 성봉쌤의 교재에서는 포섭하시는 방식이 일단 경업자 소송인지를 밝혀내고 그 다음 경업자 소송의 대표 판례를 활용해서 포섭하는 과정의 흐름을 거치시거든요. 저도 이렇게 포섭의 흐름을 밑에 공식화해서 기재해 놓은 다음에 실전에서도 동일하게 작성을 하였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 팁을 더 말씀드리자면은, 기본 이론이 요건과 절차로 이루어진 경우가 있죠. 이러한 경우에는 요건의 순서대로 포섭하는 과정을 거친다고 공식화를 해놨습니다. 사례집을 보면서 이렇게 공식화를 만들어 놓으신다면은 포섭을 하실 때 크게 고민하지 않으셔도 되시고, 따라서 답안 작성하는 시간도 확실히 줄어듭니다. 그리고 결론적으로는 강사님의 답안처럼 수준 높은 답안을 작성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됩니다. 저 같은 경우에는 글씨체가 나쁜 편은 아니었어요. 근데 필속이 또 빠르지는 않았어요. 행정의 경우에는 17페이지를 작성했지만 노동법이나 다른 과목의 경우에는 12페이지에서 13페이지 정도 작성을 했었거든요. 제 1화를 비추어서 이제 말씀을 드리자면은, 수험 기간에 저는 강사님들에게 필속에 대해서 굉장한 고민이 많던 학생이었고 질문도 많이 했던 학생 중에 한 명이었습니다. 그런데 공통적으로 강사님께서 이제 답변을 해주셨던 거는 아직 암기가 되지 않아서이다 라고 말씀을 해주셨었거든요. 예를 들어서 이제 여러분이 잘 아시는 애국가에 대해서 한번 적어보신다고 생각을 해보시면은 지금의 판례를 쓰는 속도보다는 훨씬 빠르게 나오실 거예요. 2기, 3기가 지나면서 이제 시험에 임박했을 때는 저희 머릿속에 지금보다는 많은 판례가 저장되어 있고 지금보다는 빠르게 아웃풋이 가능한 상황일 것이기 때문에 필속은 당연히 지금보다 빨라질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제가 생각했을 때는 지금 필속에 대한 고민은 잠깐 접어두시고 암기를 해야 하는 시기에 암기에 집중하시는 게 어떨까 추천드립니다. 그리고 한 가지 더 추천드리고 싶고 말씀을 꼭 드리고 싶은 내용이 있는데, 제가 이제 합격자 발표의 기회가 있을 때마다 꼭 말씀을 드리는 내용이에요. 일단 우리는 장인이 아니기 때문에 연장탓도 해야 합니다. 지금 이 시기에 자기 손에 맞는 펜을 꼭 찾으시길 바라면서, 펜에 따라서도 우리의 필속이 달라질 수 있다라는 것을 꼭 알아두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제가 이제 고득점으로 합격을 하였기 때문에 저 사람은 계획에 따라 완벽히 해독을 하고 모든 쟁점을 암기하고 느긋하게 시험장에 들어갔겠지? 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분명히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지만 저는 너무 부끄럽게도 시험 3일 전에는 성봉쌤에게 행쟁이 하나도 기억이 나지 않는다 라고 카톡을 보냈었고, 심지어 시험 전날에는
시험장을 못 가겠다라고 연락을 드렸습니다. 그리고 그 당시에 시험 전날 저 스스로 차라리 맹장이나 터져서 병원에 실려가서 시험을 보러 가지 않았으면 좋겠다라고 생각까지도 했습니다. 그리고 창피하게 하나 더 말씀을 드리자면은 제가 3명이서 이제 캠스터디를 했었는데 그 당시에 시험 전날 저 혼자 탈출을 한 거예요. 그래서 그 다음날 같이 시험 보러 가시는 스터디 멤버들도 저 찾고 연락하느라 제발 같이 와서 공부를 마무리하고 시험을 마무리하자, 그런 연락도 받았었습니다. 지금 생각하면 그 스터디 멤버들한테 정말 민폐였던 것 같습니다. 이렇게 이제 시험 직전에도 슬럼프가 굉장히 크게 왔었는데, 물론 성봉생과 그 스터디 멤버들이 가장 큰 힘이 된 거는 맞습니다. 근데 제 주변에 친한 친구 중에 그 변호사 시험을 합격한 지 10년이 된 친구가 있어요. 그 친구한테 연락을 했었는데 그 10년이 지났어도 그 친구도 그때의 고통을 기억하고 있더라고요. 근데 그 친구가 말해주기를 시험을 그냥 단순하게 너가 공부했던 것을 다 털어내는 시간이라고 생각했으면 좋겠다. 그리고 그냥 너가 아는 것만 다 쓰고 나와봐라 라고 얘기를 해줬고, 일단 다 작성하고 난 후 합격 여부는 너의 손을 떠난 거기 때문에 너가 할 수 있는 것에만 집중하고 최선을 다했으면 좋겠다 라는 대답을 해주더라고요. 사실 전 이 말을 듣고 다시 책을 볼 수 있었고 시험장에 걸어갈 수 있었던 것 같습니다. 이제 합격자 발표가 나서 그 친구가 이제 저한테 말해주기를, 규나가 그때 진짜 열심히 했었구나. 그래서 이렇게 큰 부담을 느끼고 있었구나 라고 본인 스스로 느꼈다고 따로 얘기를 해주더라고요. 혹시 진짜 포기하고 싶더라도 꼭 시험장에 가시길 바라겠습니다. 내가 너무 열심히 했고 간절했기 때문에 내가 이렇게 힘든 거구나 라고 생각하시면서 일단 내가 할 수 있는 거에 집중하고 최선을 다해 보시기를 꼭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갔을 때 정말 내가 수석을 할 수도 있는 거고 0.1점 차로 합격을 할 수도 있다는 걸 꼭 명심하셨으면 좋겠고, 시험장에 안 가서 그 1년간의 고된 노력을 스스로 저버리지 않으셨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한 번 더 강조드릴게요. 꼭 시험장을 가시길 바랍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수험 기간이 길어져서 몸과 마음이 지치신 분들에게 드리고 싶은 말이 있는데, 제가 유예를 떨어지고 이제 헌동으로 진입할 때 그때 헌동으로 붙으셔서 필드에서 이제 노무사 활동을 하셨던 선배 노무사님께서 말씀을 해주셨던 얘기예요. 그렇게 노력한 거는 어디에 가지 않는다. 내 몸에 남아있다. 오래 공부한 것이 실무에서도 생각보다 많은 도움이 된다 라고 말씀을 해주셨는데, 저는 이 말이 굉장히 마음에 와닿더라고요. 그래서 다이어리 맨 앞에 붙여놓고 항상 공부가 안 될 때마다 그걸 읽어봤던 것 같아요. 어차피 나는 노무사가 될 거고 다만 조금 늦어졌을 뿐이다 라고 생각을 하시고, 지금 내가 공부하는 과정은 실무를 위해서 공부하고 있는 과정이다 라고 생각하시면서 긍정회로를 좀 돌리시면은 이 슬럼프를 극복할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제가 하나 더 추가해서 말씀드리자면은 유튜버 이은규 변호사님의 공부의 본질이라는 책에서 나오는 문구인데, 내가 현재 얻은 결과물이 비록 다른 사람들의 기준이나 시각에서는 실패로 보일 수 있겠지만 내가 포기하지 않고 다시 그 일을 도전하기로 마음을 먹는다면 그때부터는 이미 그것은 결과가 아닌 과정 중의 일부로 바뀌게 된다 라는 문구예요. 이번 시험에 불합격하셨더라도 다시 시험을 준비하시고 시작하시기로 마음을 먹으셨다면은 합격을 위한 과정 중에 있으신 거라고 생각하시길 바라고, 내년에 꼭 필드에서 뵙기를 바라겠습니다. 긴 시간 제 얘기를 들어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하나 더 말씀을 드릴게요. 제가 블로그 주소를 첨부를 해놓을 테니까 궁금하신 사항이 있으시면 질문 창구로 이용하시면 좋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진짜 감사합니다.